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대한전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서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문의 주셨던 이 슈퍼개미 분들이,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 분들이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장 저점을 잡는지, 즉 매수 타점을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모든 대한전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왜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주가 상황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 8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바로 언제였죠? 구독자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8월 25일날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 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로 차트를 띄워드리는 게 아마 가장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25일날 이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할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요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고점을 횡보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요, 무조건 거의 대부분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OBV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횡보하거나 상승이 나올 때, 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무조건 세력이 매집 중인 세력 매집주다, 즉 바꿔서 말하면 작전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퍼게임 분들이 바로 이 OBV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매도가 나갈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저점을 찍고 앞으로 급등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왜 슈퍼개미 분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와 다르게 손절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방금 전에도 나와 있었지만, 자,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 바로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다 추가를 하셨을 거예요. 이 OBV 보조지표가 주가가 빠질 때 원래는요, 세력주가 아닌 이상 전부 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똑같이 주가의 흐름과 똑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주가의 방향과 정반대로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무조건 세력이 매집 중이니까 나도 홀딩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개월 동안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홀딩을 하셔도 되는 거다. 그래야 다음번 2차 급등이 나왔을 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었냐면, 세력의 매집도 매집이지만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모바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라색, 초록색, 그 다음에 황토색, 이제 주황색으로도 보이는데, 제가 이 241선과 121선, 그 다음에 61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이평선들이 어디에 모여있다? 지금의 현재 구간에 한 점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점에 모여있을 때 이때를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혹은 물타기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대한전선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 수렴을 할 때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70%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전제는 바로 세력의 매집이 계속 풀리지 않고 얘네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이 전제하에 가능한 건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이 뭐냐면 엑세스바이오의 과거 차트인데요. 엑세스바이오의 2021년도 차트인데,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의 대한전선처럼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세력의 매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 OBV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OBV가 상승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평선 세 가지 제가 컬러풀하게 항상 잘 보이게 해놓는 이 이평선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어디에 수렴을 하고 있죠? 바로 요 지점에 한 점에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평선이 수렴한 뒤에 세력의 매집까지 포착이 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엑세스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냐,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다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전선도 이런 경우가 한 점에 수렴하는 경우가 세력주 말고는 잘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래량이 실렸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올해가 아니라 바로 이때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즉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내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1, 2년이 아니라 3, 4년 동안이라도 이 종목에 물려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내가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대응을 통해서 내 평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 구간이 앞으로 나오게 될 2차 대상승의 초입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대한전선의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안 보이시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 잘 보이실 텐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한전선의 최근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매집이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가 흔히 메이저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왜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항상 안타깝게도 왜 이런 저점에서 이 물량을 전부 다 세력들에게 헌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아직까지 이 종목을 홀딩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분들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을 갖췄다, 즉 주식으로 자산을 쌓기 좋은 이런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 분들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즉 수익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몇 달 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꿀팁을 전해드렸지만 아마 그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아래에 있는 RSI라는 보조지표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RSI가 뭐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지표가 바로 RSI라는 보조지표예요. 즉 바닥 시그널과 고점 시그널을 우리가 이 RSI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대한전선의 올해 초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가려놓은 상태에서 RSI 지표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 저점 시그널이 어디죠? 바로 여기죠. 그리고 고점 시그널, 우리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지점이 어디다?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이제 열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도를 통해서 가장 주가가 높을 때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RSI 지표를 통한 수익 매매 기법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슈퍼개미 분들이 사용하는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만 통하는 전략이냐? 그게 아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가려놓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에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차트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전의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이제 찾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누가 봐도 바닥 시그널이 나와 있을 때가 어디죠? 바로 여기에요. 이게 모바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고점 시그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차트를 이런 식으로 가려놓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가장 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를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구간이 가장 저점일 때였고, 그 다음에 이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가 세력들이 보통 매도를 하고 나가는 가장 고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요, 이 OBV와 RSI를 가려놓은 상태로, 즉 기본 세팅만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과 차트만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정확히 어떤 매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기 이평선 세 가지가 한 점에 수렴한 뒤에 지금 실제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대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 근거가 뭐냐면, 최근에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고 세력의 매집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한다는 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RSI 지표, 제가 강조드리던 이 RSI 지표상 이전의 시그널처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만한 타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텐데, 너무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닌 이상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뒷부분에서 여기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 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OBV와 RSI를, 이 두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이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얘기하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평생 매매를 할 때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숫자 7이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이 종가를 기점으로 주가가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뻔한 패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모지에 가깝다. 즉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상위 3%에 해당하는 이 투자자분들만, 소수의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항상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수급을 보여드리면서도 이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대한전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고 있던 지금의 대한전선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당시에 벌써 6월 중순이었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제가 이때 당시에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서 공유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분할로 어떻게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제가 정확한 가격까지 표시를 하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자료 받으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한전선처럼 장기간 이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도 이 대한전선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손수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일단 매수 넣긴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혹은 내가 물려있는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꼭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차 대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로 수익 내셨던 분들, 요분들은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시면 같은 방식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대한전선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이 세력의 개미털기가 이런 식으로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